네, 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자, 오늘은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도 뭐 그래프의 종류,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런 그래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래프에서, 모든 그래프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그래프가,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오더라도, 어떤 함수가 오더라도 절대값이 붙어 있으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는 것은 당연히 이 절대값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절대값, 뭐 어떻게 돼 있는 걸 절대값이라고 그래요? 이런 겁니까?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게 절대값이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절대값이든 아니면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값을 저렇게 둔 채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게 쉬워요?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절대값이 있는 대로 문제 풀면 되게 복잡해요. 맞죠? 그래서 복잡한 기호나 어떤 식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전부 다. 그러면 절대값이 만약에 문제에 쓰여져 있다. 그럼 이 절대값을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풀어주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절대값을 없애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절대값을 없애줘야 돼요. 없애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저 안에 있는 부호에 따라서 구분을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범위를. 어떻게 나눠지냐? 어떻게 나눠져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뉘게 되죠.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A하고 그냥 나오죠. 그죠? 그냥 나오고,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그죠? 맞나요? 자,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절대값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절대값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뭐를 도대체 절대값으로 하기에 이런 값들이 나오냐는 거죠. 이제 이런 걸 물어보면 대부분 이제 절대값이 뭐냐 물어보면 뭐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대답이 제일 많아요.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절대값의 정확한 의미는 거리의 의미입니다. 거리. 어디에서의 거리냐면 수직선 상에서의 거리의 의미예요. 근데 뭐하고 거리의 의미냐? 바로 원점과의 거리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보죠. 만약에 여기 그럼 절대값 3이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 3과 0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 있겠죠? 요 거리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 3은 뭐라 그러냐? 3이라 그럽니다. 이 말 자체가 수직선상에서의 원점과 3과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절대값 마이너스 3은 얼마냐? 마이너스 3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것도 당연히 뭐예요? 마이너스 3과 0과의 거리를 물어보는 거야. 거리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얘도 얼마인 거예요? 3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의 의미는 수직선 상에서의 원점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해요. 분명히 절대값 씌우면 플러스 나온다 그랬는데 여기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지금 끄떡끄떡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막 이래요.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문자가 있으면 아이들이 문자를 다 그냥 양수라고 생각해. 플러스라고. 그게 아니죠. 문자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뭐라 그랬어? A가 음수일 경우니까 음수면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전체는 뭐가 돼? 양수가 되죠. 맞죠? 그래서 결국 양수가 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문자로 있을 때 아이들이 그거를 그냥 양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를 틀린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자, 하나 참고적으로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루트 A의 제곱, 이건 얼마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루트 A의 제곱. A, 이렇게 대답한 사람 틀렸어요. A 아니에요. 뭐냐면 절대값 A입니다. 알겠죠? 알겠죠? 이거는 여러분들 꼭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 A라는 얘기는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죠. A일 때와 마이너스 A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A가 당연히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뉘게 되는 거죠. 기억하고 있으세요? 애들이 이거를 정말 많이 까먹어요.
많이 까먹고 가르쳐줘도 또 틀려 또. 루트 A 제곱은 그냥 A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A가 양수라고 생각해서 그냥 A라고 한 겁니다. 그게 아니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절대값 A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0이 여기 말고 여기 있으면 안 되나요? 됩니다. 돼요. 왜 돼요? 사실 상관없어요, 0은. 왜? 0 돼봐요. 여기 0 붙여도 뭐 0이 돼도 마이너스 0이라고 해도 어차피 0이죠. 0은 부호가 없기 때문에 사실 어디 붙이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보통 이제 양수 쪽에 많이 붙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죠. 난 이게 싫다. 그럼 여기다 붙여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 붙여서 많이 풀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 붙여서 문제를 푸십시오. 알겠죠? 자, 이게 이제 절대값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럼 이제 좀 넘어와서 그러면은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하나만 그려보죠. y는 뭐 절대값 x-1에 플러스 2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이런 거 해봅시다. 자, 이거 보는 순간 지금 절대값이 지금 그래프에 짠 하고 들어가 있죠. 보기 싫죠, 그죠?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없애줘야 된다는 거죠. 없애주려면 어떻게 된다? 범위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야. 맞죠? 애들이 이걸 몰라서 많이 틀려요. 이걸 하기 싫어서 틀려요, 많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야 되는, 범위 나누는 걸 잘해야 돼요. 여기서뿐만 아니라 수학 문제에서 대부분이 범위를 잘 나눠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애들은 그냥 한 줄로 짠 하고 마법같이 푸는 걸 좋아하지만 실제 수학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 가지 한 두세 가지로 나눠서 푸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얘도 뭐에 대해서 나눠야 될까 그러면? 보통 아이들이 x가 1보다 클 때 뭐 이렇게 바로 생각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생각하기 힘든 경우는 요거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랑. 요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되는 경우? 0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어떻게 나눌 수 있어?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 여기 붙입시다. 알겠죠? 붙이면 얘가 결국 뭐가 되냐? 얘가 결국 뭐가 돼요? 얘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조건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나오기보다는 여기를 거쳐서 일단 나오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면 바로 해도 좋고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뭘로 나와요? 그냥 플러스로 퉁 하고 나오죠. 그러면 y는 어떻게 돼요? 요 그대로 나오면 x-1에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언제? x가 1보다 클 때. 됐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x-1,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죠. 그죠? 작을 때니까 요것만 넘겨버리면 원래의 범위는 1보다 어떨 때? 이걸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나와요?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x에 플러스 1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를 그림이 어떻게 그리게 되느냐? 자, 한번 그려보죠. 자, 그럼 뭘 기준으로 하냐면 x의 범위로 기준을 하는 거죠. 어떤 기준? x가 1보다 크냐, 작냐? 그럼 1이 어디 있을까? 1이 여기 1이 있을 거예요. 1 기준에서 오른쪽에는 뭐야? 1보다 큰 경우죠. 왼쪽은 1보다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1보다 큰 경우에는 무슨 그래프 그려주면 돼? 요 그래프 그려주면 돼요. 왼쪽에 있을 때는 이 그래프 그려주면 된다고. 맞죠? 자, 요 그래프 먼저 그려볼까요? y는 x 플러스 1. y는 x 플러스 1이니까 y 절편 1이니까 1이 여기 있겠고요. 그죠? 이게 y 절편이고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 1이니까 1 가면은 1만큼 올라가겠죠. 뚜두두두두 여기가 2입니다. 그죠?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6. 그러면 그래프 모양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야. 맞죠? 근데 어디서만 그리라? x가 1보다 클 때만 그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만 그려야 돼. 이것만. 그러니까 여기는 뭐야? 이거는 그리면 안 되는 거죠. 지워야 되는 거란 말이야. 됐죠? 여기는 그리면 여기만 그려요. 그 다음에 요것도 포함이 되죠. 그죠? 지금 요게 등호가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 요 경우 x가 1보다 작을 때 가면 그래프 뭐 그리냐? 마이너스 x 플러스 3. 어디 그려져요? 플러스 3이래요. 플러스 3이니까 여기 있겠죠. 요 점이 y 절편이고 마이너스 x니까 1만큼 갈 때 1만큼 떨어지죠. 요 점을 지나네요. 그럼 이 그래프가
사실 이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만 그려라? 왼쪽에만 그려라.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다 치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가 여기 있는 주어진 이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릴 수 있겠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원래 범위를 나눠서 그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요거 한번 지우고 갈게요. 저기부터 아마 쭉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그리는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 또 강의할 때도 했지만 아주 간단한 결과가 나오는 그래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그래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잘 봐두세요.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 fx는 어떤 fx가 그려져도 상관없어요. 만약에 자, 이런 함수가 2차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요거는 2차 함수여도 되고 1차 함수여도 되고 지수, 로그, 삼각함수, 유리, 무리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함수가 들어가도 이 규칙은 동일해요. 알겠죠? 이거는 편의상 2차 함수를 둔 것이고요. 자, 그럼 첫 번째 이 함수 그래프 일단 그려볼까요? 일단 이 함수 그래프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거 그냥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어떻게 인수분해 되나요? 3, 1, 마이너스니까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알고 있나요? 여기 1과 여기 3을 지나는 그죠? 어떤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건 2차 함수에서 설명했으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이제 이게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래프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의 절대값이 주어졌을 때에 다음과 같은 유형들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거 한번 보죠. y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지금? 얘를 만약에 y는 fx라고 본다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표현하는 게 y는 x에만 절대값이 있죠. 그러니까 얘를 표현할 때에 절대값 x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굳이 이게 2차 함수 아니어도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함수든지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동일하게 요것이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절대값이 있으니까 원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나요? 원래는 범위를 나눠서 절대값을 없애줘야 되겠죠.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요걸 까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건 까먹으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것도 처음에 일단 기본적인 원칙에서 문제를 풀어보죠. 첫 번째, 어떻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x가 양수인 범위와 어떤 경우? x가 음수인 범위 두 가지로 나뉘게 되겠죠. 맞죠? 자, 그럼 x가 양수이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냥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원래 함수가 그대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마이너스 달고 나오게 되는 거겠죠? 마이너스 달고 나와봐요. 어떻게 돼요? 이 마이너스 나오나요, 이거? 마이너스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에 제곱하면 그대로 얘는 뭐야? 그대로 x제곱이죠, 사실. 마이너스 x 나와도 제곱하면 x제곱 되니까 그 여기는 뭐예요?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은 자, 그래프 모양이 대충 그려보면 이래요. 볼래요? 어차피 요 그래프는 x가 0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요거 그려지고 왼쪽에는 요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럼 오른쪽에 요걸 그려볼까요? 그려놨네, 그지? 그대로 그리면 되죠. 1과 3이 있으면 1과 3이 있으면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어디서만 그려야 돼? 그렇죠? 여기서만 그려야 되는 게 얘는 뭐야? 지워야 되는 거예요. 뭐만 그려지냐? 요놈만 그려지는 거죠. 여기는 지워야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포함이 되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계산해보면 3, 1 플러스 되니까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3이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돼버려요. 또 여기는 그리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만 그려지냐? 사실 여기만 그려져요. 맞나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맞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돼요. 원래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다 이렇게 그리고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굳이 다 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거죠. 어떤 규칙을 알아냈냐면 잘 보세요.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원래 그래프를 일단 모든 게 다 그래요. 원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요.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양인 부분만 남겨두고 지워버려요. 그리고 이거를 y축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돼요. 여기 물감 막 붙여가지고 접었다 피면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 말을 외워두세요. 알겠죠? 물론 그 말 까먹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나눠서 하면 됩니다. 나눠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이것들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있으십시오. 알겠죠? 자, 다시 얘기합니다.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양인 부분만 남겨주고 지워버리는 거죠. 그리고 x는 금방 썼으니까 y축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돼요.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몇 번만 말로 되뇌이면 되고 몇 번만 그래프 그려보면 금방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세 번째로 그럼 이제는 뭐 할 것 같아요? 이제는 뭐 해볼 것 같아요? 요거는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뭐 할 것 같아요?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것도 한번 해보고 싶지, 그치? 그러면은 얘는 절대값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런 형태죠. 그럼 이거를 굳이 나타낸다면 y에서 절대값 y는 f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맞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는 이렇게 분리 안 하고 바로 그래프 그려볼게요.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 규칙은 동일해요.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양인 부분만 남겨두고 지우고 y축에 대해서 접었다 피는 거야. 자, 그러면 y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렇죠. 원래 그래프 먼저 그려보자. 원래 그래프 1과 3. 원래 그래프입니다.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y에만 절대값이 있으니까 y가 양인 부분만 남겨두고 다 지우는 거예요. 이거 다 지우는 거예요. y가 양이라면 x축 위에 있는 거죠. 그죠? y가 양인 부분만 남겨주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할 것 같아? x축에 대해서 접었다 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접었다 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상하게 생겼다, 그죠? 자, 됐나요? 자, 그럼 그럼 요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증명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해보면 돼? 범위를 나눠서 해보면 똑같은 그래프 나옵니다.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쌤 하나 해봤으니까. 딱 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것 같아요, 이제?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거 해볼까요? 둘 다. 그러면은, 그죠? 맞죠?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생각합시다. 잠깐 여기서 바로 보죠. x에만 절대값이 있다고 했을 때 요거를 생략해도 될까 안 될까요? 상관없어요. 왜? 절대값이 있으나 없으나 어차피 플러스 나오나 마이너스 나오나 어차피 제곱될 거니까 요렇게 해줘도 동일하게 x에만 절대값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없다고 해서 x의 절대값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표현하기로는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절대값 y에 f의 절대값 x.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자, 여러분 예상해보세요, 이제 좀 예상이 가능하겠죠? 얘도 그러면 원래 있는 그래프를 그린다고 쳐요. 원래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립시다. 그리고 나서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x에도 절대값이 있고 y에도 절대값이 있어요. 그러면 x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x가 양인 부분만 남겨뒀고 y에만 절대값이 있으면 y가 양인 부분만 남겨뒀어.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둘 다 양인 부분만 남겨두면 되는 거야. 그게 어디예요? 일사분면이죠, 사실. 그래서 여기는 다 사실은
지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지우게 되는 거예요. 1사분면 남겨두는 거죠. 요것만 남겨둬. 요것만 남겨두고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 어떻게 돼? X축에 대해서 한번 접었다 핀 걸 다시 Y축에 대해서 한번 접었다 피는 거예요. 그럼 X축에 대해서 한번 접었다 피면 요렇게 이걸 다시 Y축에 대해서 접어주면 요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휘황찬란하다, 그죠? 됐나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볼래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딱 하나 남았어요. 어떤 게 남았냐면 이제는 이런 걸 해볼게요. 이거는 만약에 그러면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 y는 전체의 절대값 fx 이런 식이겠죠. 맞죠? 이런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범위를 나눠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똑같이 이것도 일단은 그려져요. 알겠죠? 일단은 그려줍니다. 그려주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잘 보세요. y라는 거는 함수값이죠. 함수값 자체가 절대값이 있어요. 그 말 자체는 여기에 함수값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x축 밑에 있는 값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대신 얘는 어떤 값으로 있게 돼요? 여기 음수가 나온다. 그럼 어떤 값으로 나오게 돼요? 마이너스 달고 플러스로 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게 요거는 요 밑에 있는 요거까지는 값을 다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못 가져요. 가지려면은 마이너스 달고 가져야 돼. 그래서 얘는 뿔룩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밑에 있는 거를 위로 걷어 올려 버리면 돼요. 알겠죠? 간단한 예로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요놈이 y는 fx예요. 그럼 구하라는 게 y는 절대값 fx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요거를 위로 걷어 올리고 요거를 위로 걷어 올려서 결국은 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네, 범위 나누면 똑같이 나와요. 알겠죠? 증명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연습 문제 두 문제 정도만 하죠. 뭐 여기 아니 뭐 세 문제 할까요? 세 문제 합시다. 엑서사이즈 1번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간단한 거 그다음에 세 번째 이런 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그죠? 자, 한번 이제 스톱 멈춰주시고 한번 풀어보세요. 시작. 풀었죠? 자, 봅시다. 자, 이 그래프는 사실 워낙 많이 나오는 그래프라서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1, 2, 3, 4, 5번 중에 어떤 것 같아요? 몇 번? 몇 번? 그렇죠. 4번이죠. x에 y, x, y 둘 다 이렇게 절대값이 쳐진 이런 거죠.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그리려면은 둘 다 x가 양, y 양, x 양, y 양양, 양음, 음양,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면 똑같이 이렇게 4번처럼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리면 되는데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방법대로 쓰시면 돼요. 원래 있는 그래프를 먼저 알아야 되죠. 원래 있는 그래프가 뭐예요? 절대값 다 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원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 절대값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다 빼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y는 1이죠.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함수야 이거? 1차 함수죠? 얘가 어떻게 바뀝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죠. 그지? 직선 그려봅시다. 자, 그려서 그러면 여기가 뭐 1, 좀 큼지막하게 그리죠. 뭐 1,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고? 원래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y절편이 1이고 마이너스 x니까 어떻게 돼요? x가 1만큼 변할 때 y는 1만큼 떨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가. 그럼 요 두 개를 이으면은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x하고 y 둘 다 절대값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x, y 둘 다 양인 부분만 남겨두고 다 지운다 그랬어. 그러면은 일사분면에 있는 것만 지우면 되니까 여기 있는 걸 싹 다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그럼 요것만 남는 거지. 맞죠? 이걸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x축에 대해서 한번 접고요. 이걸 다시 y축에 대해서 한번 접으면 이런 예쁜 다이아몬드 꼴이 나옵니다. 마름모 꼴이 나와요. 됐나요? 이런 꼴이 나오고 이건 워낙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a잖아요. 그럼 이것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다 a, a, -a, -a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리고 이제 개수만 몇 개 조정하면은 뭐 위아래로 요런 다이아몬드도 나오고요. 요런 다이아몬드도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동일하게 원래 그래프 그려서 동일하게 앞에 있는 규칙대로 그려주면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그래프 뭐 그냥 혹시 뭐 너무 그럴까봐 뭐 하나 했습니다. 원래 그래프 어떻게 돼요? x-1. 원래 그래프는 y는 x-1이라는 원래 그래프죠. 그러면은 y절편 1이고요. -1이고요. 기울기가 1이니까 요런 그래프죠. 그죠? 근데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밑에 있는 걸 위로 걷어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는 그대로 똑같은데 얘만 위로 걷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기는 1이고요. 얘는 없어지는 거죠.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 범위를 나눠서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예,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이거는 자, 이걸 왜 내놨냐면 자 보세요. 이거는 1, 2, 3, 4, 5번 중에 뭐예요? 없어. 그지? 없어요. 없어요. 2번 아니에요. 없어요. 왜? 여기는 절대가 없잖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만 그리는 연습을 하다 보면 선생님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기본적인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프를 없애는 방법인데 없애는 방법이 범위를 나눠서 하는 거야. 그렇지? 귀찮더라도. 그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근데 이 1, 2, 3, 4, 5는 어떤 경우야? 아주 특별한 경우야. 특이한 경우야. 이 경우가 아닌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쉽게 그래프 그리는 것만 익숙하다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못 푸는 거죠,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런 특이한 경우는 특이한 경우일 때만 쓰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적용이 안 된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풀이 방법을 알았다 하더라도 쉽게 풀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주 특이한 경우란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기본이 되고 그게 돼야지 그 안에 어떤 사고가 증진되고 어떤 그런 여러분들의 발전이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절대값 그래프 그릴 줄도 모르면서 이것부터 외우는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범위를 나눠서 그린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 문제가 아주 쉬워집니다. 어떻게 돼요? 범위를 나눠야겠죠. 이 경우가 아니니까. 첫 번째 어떻게 나눠요? x에 있으니까 뭐야? x가 0보다 큰 경우와 두 번째 어떤 경우? x가 0보다 작은 경우인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x가 분모에 있네요. 분모는 0이 될 수 없죠. 그래서 0이 되는 경우는 사실 없는 거예요. 알겠죠?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분모가 0 되는 거 없어요, 일단. 알겠죠?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거는 존재하지조차 않기 때문에 이거 0이 되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0보다 크다.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대로 나니까 y는 1이 되죠. 맞나요? 이렇게 적어주죠. x 되니까 y는 1이라는 상수함수 됩니다. 맞죠? 이때는 어떻게 돼요? y는 x분의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다가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은 뭐예요? x가 양수냐 음수냐. 이 y축을 기준으로 하고 오른쪽에는 뭐가 그리죠? y는 1. y는 1, y는 1. 그죠? 0보다 작을 때는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죠, 사실. 맞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절대값 그래프는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나와도 다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리만 하나만 하죠. 처음에 절대값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봤죠. 이거는 거리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린다고요? 범위를 나눠서 푼다 그랬습니다. 맞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니크한 요런 놈들은 요런 과정을 통해서 푸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런 유니크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지만 그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알겠죠? 예, 조금 전에 강의를 마쳤는데 지금 중요한 얘기를 안 해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1번은 원래 함수고 2, 3, 4, 5 중에서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출제자들은 무슨 문제를 가장 많이 낼까요? 2, 3, 4, 5 중에서 5번? 맞아요. 5번. 또 4번. 모양 이상하잖아. 그죠? 문제를 낸다면 2번과 5번을 문제를 많이 냅니다. 왜 그럴까요? 3, 4번은 모양이 이상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어요. 모양이 이상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2번과 5번은 땡땡인데 3번과 4번은 땡땡이 아니에요. 이 땡땡은 뭘까요? 바로 함수입니다. 함수. 2번과 5번은 함수예요. 왜냐하면 x값 하나에 y값 하나가 들어가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건 함수가 되는 거예요. x값 하나에 y값 여러 개 나온다거나 x값 하나에 y가 없다거나 이러지 않죠. 근데 요거는 보세요. 여기에 x 하나를 집어넣으면 y값 하나도 없죠. 여기 집어넣으면 2개씩 생기죠. 이게 함수 아닙니다. 이것도 함수 아니에요. 근데 얘도 함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함수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번과 4번은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요. 많이 안 내는데 왜 가르쳐줘요? 봐봐. 이렇게 되는 규칙성을 따라서 오면 이렇게 와지잖아요. 그죠? 그 중간에 3, 4번 빼먹었다 쳐봐요.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3, 4번도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단 3번, 4번은 그릴 수는 있어야 돼요.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시험 문제나 아니면 적용하는 데 있어서 3번, 4번은 잘 나오지 않는다. 왜? 함수가 아니라서. 그죠? 그 대신 2번과 5번은 잘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문제에서 2번, 5번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2번, 5번을 중점적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